안녕하세요. 부의 계단을 오르는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부의 계단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삶은 행복하지만 부를 쌓고 유지하려면 인생 후반부에 반려동물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드리려 합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통계와 심리 경제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 주장을 펼치겠습니다. 문제 제기. 왜 이 문제를 말하는가? 우리는 흔히 반려동물을 정서적 자산이라 부릅니다. 외로움을 덜어주고 삶을 의미를 주는 존재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자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감정적 가치와 경제적 시간적 비용입니다. 후자, 즉 비용과 시간은 부를 축적하고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점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비용, 지속적으로 커지는 지출. 한국의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이미 큰 산업이 되었고 향후 더 커질 전망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연간 수조 원대이고 연구 보고서에 따라 6조 원 내외에서 8조 원 이상 추정, 가구당 월 평균 양육비가 15에서 19만 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지출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치료비, 예상치 못한 의료비 또한 최근 2년 새 크게 상승해 1년 단위로 큰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사료값이 오른다는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지출, 즉 질병, 응급치료, 노령기 관리 등 이 재무 계획에 큰 불확실성을 더한다는 뜻입니다. 자영업, 투잡, 프리랜서 등 불규칙한 수입 구조에서 이런 불확실성은 자산 증식에 치명적입니다. 시간, 돌봄에 드는 기회비용. 반려동물은 시간 소모가 크고 이는 곧 기회비용입니다. 산책, 정기관리, 병원 방문, 분리불안 관리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일상적 돌봄 노동입니다. 국내 연구들은 반려인들이 겪는 돌봄 부담이 실제 삶의 질, 가용 노동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돌봄의 강도는 더 커집니다. 이는 후반부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현실적 문제로 연결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시간에 할 수 있었던 부수입 창출, 투잡, 자기개발, 투자 공부 등이 줄어들고 장기 복리의 혜택을 잃을 확률이 커집니다. 연구로 보는 정서적 효용의 한계. 반려동물이 외로움과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존재하지만 특히 독거노인, 혼자 사는 사람에게 유의미한 효과,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큰 경제적, 정서적 혜택을 주는 건 아닙니다. 즉, 반려동물은 특정 상황, 사회적 지지망이 없는 고령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만 이미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고 독립적 생활 능력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려동물의 순이익, 정서적 이득 마이너스 경제 시간 비용이 반드시 플러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연구들은 효과가 집단별로 다름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수는 은퇴 후 외로움을 덜기 위해 반려견을 들였습니다.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2년 뒤 반려견의 만성 질환이 발견되며 큰 치료비, 즉 수백만 원대가 나왔고 매주 병원, 미용, 약 처방 등으로 주 5, 6시간을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건강관리와 소득활동, 파트타임 강의를 병행하던 중 돌봄 부담 때문에 일부 강의를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은퇴 자금을 더 오래 모아야 했고 예상했던 복리의 혜택을 잃었습니다. 영애는 반려동물을 좋아했지만 후반부 재무계획을 우선시해 반려동물 대신 반려식물, 커뮤니티 활동으로 정서적 수요를 채웠습니다. 의료기, 돌봄 시간이 적게 들자 영애는 파트타임 강의를 더 오래 유지하고 주가 투자를 통해 은퇴 자금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정서적 만족을 얻는 방식 선택에서 출발했지만 장기적 재무 결과에는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고독과 반려동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평생 독거 생활을 하며 반려견과 깊은 유대감을 가졌습니다. 그의 사례는 반려동물이 고독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쇼펜하우어 자신이 인간의 고독을 자기 성찰과 고립 속에서 다뤄야 한다고 본 점은 혼자 있는 힘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즉, 반려동물은 고독을 완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고독을 자기 역량으로 전환시키는 능력, 즉 혼자서 생산적, 창의적으로 시간을 쓰는 능력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은 삶을 의미를 주고 특정 집단에겐 필수적입니다. 다만 부를 목표로 하는 삶과 반려동물 돌봄이 충돌할 때 우리는 선택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인생 후반부, 즉 은퇴자금 마련, 유지 단계에는 다음을 권장합니다. 1. 재무계획과 리스크를 먼저 세운 뒤 반려동물 여부를 결정하라. 2.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근급의료비, 노령관리비를 별도 적금으로 마련하라. 3. 정서적 필요는 비용, 시간이 적게 드는 대안, 커뮤니티 봉사, 반려식물 등으로 취함해보라. 4. 만약 반려동물을 선택한다면 공유돌봄, 위탁, 펫시터 등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라. 결론, 불편한 현실의 선택.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삶은 아름답다. 이 말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부의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는 때로 감정적 선택을 경제적 현실과 저울질해야 합니다.
특히 인생 후반부에는 자산을 지키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인을 향한 미안함을 전하며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부자가 되길 진심으로 원한다면 반려동물과의 동행은 신중한 선택이어야 한다고. 부자가 되기 위한 길은 항상 어렵고 고독하며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아야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냉정한 현실이 여러분의 부의 계단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의 계단은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